삶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질병이나 가난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더 큰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괴로움이라는 이름의 적이죠. 홀로 남겨진 이들에게 시간은 의미를 잃고 멈춘 듯 더디게 흐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과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주변 세상은 총천연색으로 빛나지만 정작 자신의 세상은 점점 빛을 잃고 흑백으로 변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 아주 작은 존재가 그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힘차게 움직이게 한다면 어떨까요? 잿빛 세상에 아주 작은 색채 하나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깊고 어두운 절망적인 고독 속에서 예상치 못한 희망의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는지, 그리고 그 연약한 희망이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눈부시게 뒤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죠. 이것은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넘어 우리 인간과 작은 동물의 관계가 가진 본질적인 치유의 힘,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사회적 연결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겨줄 겁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똑같은 시간만을 맴돌았죠. 해가 뜨면 잠에서 깨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명의 리듬조차 그에게는 무의미한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놓인 낡은 안락의자는 그의 지정석이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가고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으며 이웃들이 바쁘게 오가는 활기찬 세상이 펼쳐졌지만 그 모든 풍경은 마치 두꺼운 유리벽 너머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완벽한 이방인이었거든요. 때때로 그는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막막함이 먼지처럼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고독의 그림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힘든 의식이었습니다. 온기가 사라진 차가운 식탁 위에는 언제나 단출한 식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밥 한 공기와 국, 그리고 간단한 반찬 한두 가지가 전부인 식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들어 음식을 입으로 옮겼습니다. 무슨 맛인지, 짠지 싱거운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죠. 텅 빈 집안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차가운 소음뿐이었고 그 소리는 집의 공허함을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마치 외로움이 소리의 형태로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어요. 한때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을 이 식탁은 이제 그에게 가장 외로운 섬이 되어버린 겁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다시 기계적으로 그릇을 치우고 또다시 안락의자로 돌아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정적만이 무겁게 흐르는 거실에서 그는 멍하니 벽을 응시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놓인 텔레비전은 두꺼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오랫동안 켜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식도 화려한 드라마도 더 이상 그의 흥미를 끌지 못했거든요. 어쩌면 그는 세상과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편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가끔 먼지가 쌓인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담긴 흑백 사진들을 무심하게 한 장 한 장 넘겼죠. 그러다 어느 한 사진 앞에서 그의 거친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떠났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순간, 그는 사진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사람은 정말 자신이었을까? 그는 더 이상 사진을 들여다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쿵소리를 내며 사진첩을 덮어버렸습니다. 추억은 위로가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픔만을 상기시킬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날 오후였습니다. 노인은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 아주 오랜만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총총걸음으로 걷던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골목길 구석,
비에 흠뻑 젖은 상자 안에서 아주 작은 생명체 하나가 가늘게 떨고 있었던 거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작은 고양이였습니다. 어미에게 버려진 것인지 길을 잃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눈망울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살고 싶다는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가운 빛 속에서 혼자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의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텅 빈 집에서 홀로 시간을 견디는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집으로 들어온 작은 방문자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긴 채 동그랗게 뜬 눈으로 노인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죠. 노인 역시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 작은 접시에 우유를 조금 따라 고양이가 있는 곳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놓아주었습니다. 직접적인 교감보다는 그저 최소한의 온정을 베푸는 것에 가까운 행동이었어요. 귀찮음, 당혹감, 그리고 아주 미미한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내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둘 사이에는 어색하고 서먹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노인은 다시 안락의자에 앉아 조용히 고양이를 지켜보았고 고양이는 그런 노인을 경계하며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세상이 잠들 무렵 변화의 작은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거실의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 노인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하루 종일 경계심을 풀지 않던 작은 고양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발치에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든 것입니다. 아마도 살아있는 존재의 온기가 그리웠던 것이겠죠. 잠결의 발끝에서 느껴지는 작고 따뜻한 온기에 노인은 슬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치에 곤히 잠든 작은 생명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고양이가 깨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스킨십을 할 용기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의 벽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여느 때처럼 고양이에게 먹이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먹이를 내려놓고 바로 돌아서지 않고 고양이가 찹찹 소리를 내며 먹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손을 뻗어 고양이를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미묘한 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그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동물과의 어색한 동거가 계속되면서 노인의 일상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아침이었죠. 이제 그는 알람 소리가 아니라 배가 고프다며 발치에서 야옹거리는 고양이의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린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아주 작은 책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끼니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지 않았습니다. 고양이의 밥을 챙겨주면서 자신의 단출한 아침 식사도 잊지 않고 챙겼거든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다른 생명체가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식탁의 냉기는 조금이나마 가시는 듯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노인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그의 발치에서 작은 고양이가 햇살을 받으며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규칙적인 산책은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효과는 오히려 노인에게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일은 그의 굳어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외면했던 계절의 변화를 다시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면 길가의 핀 꽃들의 이름을 고양이에게 나직이 알려주었고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함께 땀을 식혔습니다. 가을에는 바삭거리는 낙엽을 밟는 소리를 함께 들었고 겨울에는 하얗게 내린 눈 위에 찍힌 작은 발자국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지나치던 노인이 작은 동물과 함께 다니며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의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묵으로 가득했던 공간에 다시 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고양이에게 건네는 짧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이리 와, 밥 먹자 같은 기능적인 말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오늘 신문에서 본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젊은 시절의 추억을 두서없이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고양이는 물론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가만히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털실 뭉치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 우스꽝스럽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피식하고 낮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터져나온 그 웃음소리는 그 자신에게도 무척 낯설게 들렸죠.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따뜻한 신호였습니다. 이제 노인의 손길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든 고양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체온과 규칙적인 심장박동은 그에게 더 없는 안정감을 주었죠. 이 작은 생명체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화분들을 꺼내 먼지를 닦고 새로운 흙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꽃씨를 심었죠. 매일 아침 고양이의 밥을 챙겨주고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그 자신의 삶 또한 다시금 소중하게 가꾸어야 할 대상임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날에는 먼지 쌓인 상자에서 오래된 뜨개질 도구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서툰 솜씨로나마 고양이가 가지고 놀 작은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의 무미건조했던 일상은 이제 아주 작은 기쁨과 소소한 할 일들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동물과의 깊은 유대는 노인의 삶을 집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로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공원 산책은 이제 그에게 새로운 사회적 연결의 장이 되어 주었죠. 예전 같으면 벤치에 홀로 앉아 땅만 쳐다보았을 그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를 산책시키는 동네 주민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왔거든요. 아이고, 고양이가 참 예쁘네요. 이름이 뭔가요? 같은 가벼운 인사말로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투명인간처럼 동네를 걷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먼저 인사를 건네고 웃어주는 이웃들이 생겼습니다. 고양이라는 작은 존재가 그와 세상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준 셈입니다. 그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동네 동물병원 게시판에서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이제 그는 그 글자들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떨리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죠. 보호소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그곳에서 그는 나이나 과거 경력과 상관없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함께 청소를 하고 동물들에게 밥을 주며 땀 흘리는 시간 속에서 그는 잊고 있던 소속감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활기찬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그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주 오랜만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자식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죠. 예전의 통화는 늘 건강이 좋지 않다는 푸념이나 침묵으로 채워지기 일쑤였지만 그날의 통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새로 생긴 고양이 친구의 재롱에 대해, 공원에서 만난 새로운 이웃들에 대해,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며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의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에 그의 마음은 따뜻한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기분이었죠. 이제 그의 집은 더 이상 고독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창가에는 그가 가꾼 작은 화분들이 햇살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고양이의 장난감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라디오 음악이 흘러나왔고 집안 전체에는 온기와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평화롭게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흑백이었던 그의 세상은 작고 따뜻한 생명체와의 만남을 통해 서서히 다채로운 색깔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과연 노인의 남은 삶을 또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온기를 더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인간과 동물의 유대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동물과의 어색한 동거가 계속되면서 노인의 일상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아침이었죠. 이제 그는 알람 소리가 아니라 배가 고프다며 발치에서 야옹거리는 고양이의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린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아주 작은 책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끼니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지 않았습니다. 고양이의 밥을 챙겨주면서 자신의 단출한 아침 식사도 잊지 않고 챙겼거든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다른 생명체가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식탁의 냉기는 조금이나마 가시는 듯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노인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그의 발치에서 작은 고양이가 햇살을 받으며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규칙적인 산책은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효과는 오히려 노인에게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일은 그의 굳어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외면했던 계절의 변화를 다시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면 길가의 핀 꽃들의 이름을 고양이에게 나직이 알려주었고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함께 땀을 식혔습니다. 가을에는 바삭거리는 낙엽을 밟는 소리를 함께 들었고 겨울에는 하얗게 내린 눈 위에 찍힌 작은 발자국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지나치던 노인이 작은 동물과 함께 다니며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의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묵으로 가득했던 공간에 다시 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고양이에게 건네는 짧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이리 와, 밥 먹자 같은 기능적인 말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오늘 신문에서 본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젊은 시절의 추억을 두서없이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고양이는 물론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가만히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털실 뭉치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 우스꽝스럽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피식하고 낮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터져나온 그 웃음소리는 그 자신에게도 무척 낯설게 들렸죠.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따뜻한 신호였습니다. 이제 노인의 손길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든 고양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체온과 규칙적인 심장박동은 그에게 더 없는 안정감을 주었죠. 이 작은 생명체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화분들을 꺼내 먼지를 닦고 새로운 흙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꽃씨를 심었죠. 매일 아침 고양이의 밥을 챙겨주고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그 자신의 삶 또한 다시금 소중하게 가꾸어야 할 대상임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날에는 먼지 쌓인 상자에서 오래된 뜨개질 도구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서툰 솜씨로나마 고양이가 가지고 놀 작은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의 무미건조했던 일상은 이제 아주 작은 기쁨과 소소한 할 일들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동물과의 깊은 유대는 노인의 삶을 집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로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공원 산책은 이제 그에게 새로운 사회적 연결의 장이 되어 주었죠. 예전 같으면 벤치에 홀로 앉아 땅만 쳐다보았을 그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를 산책시키는 동네 주민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왔거든요. 아이고, 고양이가 참 예쁘네요. 이름이 뭔가요? 같은 가벼운 인사말로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투명인간처럼 동네를 걷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먼저 인사를 건네고 웃어주는 이웃들이 생겼습니다. 고양이라는 작은 존재가 그와 세상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준 셈입니다. 한 아주머니는 자신의 강아지를 소개하며 간식을 나눠주었고, 다른 젊은 청년은 고양이의 품종에 대해 물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사소한 교류들이 쌓이면서 노인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동네 동물병원 게시판에서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이제 그는 그 글자들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떨리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죠. 보호소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그곳에서 그는 나이나 과거 경력과 상관없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함께 청소를 하고 동물들에게 밥을 주며 땀 흘리는 시간 속에서 그는 잊고 있던 소속감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활기찬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봉사가 끝난 후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담소는 그에게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주 오랜만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자식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죠. 예전의 통화는 늘 건강이 좋지 않다는 푸념이나 침묵으로 채워지기 일쑤였지만 그날의 통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새로 생긴 고양이 친구의 재롱에 대해, 공원에서 만난 새로운 이웃들에 대해,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며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의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에 그의 마음은 따뜻한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기분이었죠. 이제 그의 집은 더 이상 고독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창가에는 그가 가꾼 작은 화분들이 햇살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고양이의 장난감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라디오 음악이 흘러나왔고, 집안 전체에는 온기와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평화롭게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흑백이었던 그의 세상은 작고 따뜻한 생명체와의 만남을 통해 서서히 다채로운 색깔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노인의 집에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오래된 보일러가 고장나면서 집안의 온기가 빠르게 식어갔던 겁니다. 노인은 지병 때문에 추위에 유독 약했고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온몸으로 파고드는 한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도움을 청할 기력조차 없었죠. 의식이 점점 흐릿해지는 절망적인 순간, 그는 품속으로 파고드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의 작은 고양이가 그의 가슴팍에 자리를 잡고 온몸으로 그를 덮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고양이의 작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진동이 그의 가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 미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온기와 진동은 꺼져가던 노인의 의식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끌어안으며 간신히 정신을 차렸고 곁에 있던 전화기로 힘겹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곁에 없었다면
그는 그 추운 밤을 홀로 견뎌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노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무기력함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감사함과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자신을 물끄러미 올려다보는 고양이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한때는 버려진 작은 생명을 그가 구원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을 말이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자신을 구원해준 것은 바로 이 작고 따뜻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고양이의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음을 확인하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순간 노인은 고립된 섬이 아닌 세상과 연결된 활기찬 존재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멈춰버린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을 기대하게 만들고 작은 기쁨들로 채워나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특별한 사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잠식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많은 이들에게 작은 생명체가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죠.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대상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때로는 가장 뛰어난 치유자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들의 조건 없는 사랑과 순수한 교감은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단절되었던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에게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동물과의 교감은 특히 노년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처방전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아주 거창하고 위대한 성취 속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매일 아침 나를 깨우는 작은 소리, 내 손길을 기다리는 따뜻한 체온, 그리고 조건 없이 내 곁을 지켜주는 존재와의 교감 속에 있는 것일 테니까요. 노인의 삶이 잿빛 흑백에서 다채로운 총천연색으로 채워졌듯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한 작은 연결들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과연 노인의 남은 삶을 또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온기를 더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인간과 동물의 유대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